반갑습니다. 차트 분석 차트시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결국 불발되었습니다. 불발 내용과 이로 인한 증시 차트에서 어떠한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스 부통령이 결국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 없이 미국으로 복귀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팩트죠.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영구적으로 포기하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끝내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란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거라고는 다들 예상을 했죠. 하지만 증시만 합의가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폭등을 하였습니다.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시장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채선이자 최종 제한을 남겨두고 떠난다며 이란이 이를 수락하는지를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하고 마감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뭐 완전히 별 의미가 없죠. 합의를 할 마음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겠죠. 이란은 미국이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휴전을 강제하는 데 소극적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불발의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협상이 결렬되고 미군 수송기가 중동으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2주간 휴전으로 들어갔는데 미국 입장에서도 지상전을 하려고 한다면 준비가 필요했고 이 전쟁으로 유가가 상승하고 증시가 하락하는데 트럼프도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생존을 위해서 또 시간이 필요를 했죠. 그래서 서로 필요에 의해서 휴전을 하기는 했는데 합의할 생각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합의가 불발되었다고 해서 당장 폭격을 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상전 준비하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하고 무기를 채워 넣는데도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직 휴전이 2주간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을 더 끄는 방법이 하나 있고 트럼프가 열이 받아서 바로 폭격을 감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신 멤버십 영상에 하루 전에 나스닥 지수 숏 변곡 지점 분석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2주 전에는 나스닥 지수 반등 변곡 발생 구간을 설명하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SOXL 또한 기준선과 반등 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개방에서도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주린이는 상승을 한다고 해서 대충 숏을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당부의 말씀도 올려드렸습니다. 차트신 공개방에 실시간은 아니지만 파란색 기준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월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지지를 받았던 24,400 구간을 돌파를 한 상태죠. 앞에 캔들은 이탈을 하면서 이 부분까지 하락 흐름이 발생을 했습니다. 3월달 캔들이 마감하기 직전에 반등 흐름이 일어나면서 아랫꼬리가 이렇게 발생을 했죠. 이 탄력을 유지한 채 4월달 시작이 되면서 양봉이 이렇게 크게 발생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캔들의 크기입니다. 이 3월달 캔들의 저점까지는 마이너스 8%입니다. 종가상으로 보게 되면 5% 정도가 됩니다. 현재 캔들의 크기가 5% 정도 됩니다. 자, 앞에서 상승할 때 이 캔들의 크기를 보게 되면 이 캔들의 크기가 5%입니다. 여기도 5%, 여기도 5%입니다. 처음 출발한 이 캔들의 크기가 8%입니다. 증시 상승이 좋을 때 캔들의 상승 크기가 평균적으로 5%입니다. 작년에 이 상황은 위쪽으로 매물대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한 상황에서도 캔들의 크기가 5%를 넘지가 않았습니다. 자, 현재 상태는 작년의 상태보다 좋지가 못한 상황입니다. 캔들의 크기가 3월달 캔들을 압도하고 5%를 넘어갔습니다. 캔들이 무한정으로 좋다고 해서 이렇게 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개별 종목은 상하한가가 없기 때문에 하루에 200%, 1000%까지도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현재 4월달 캔들이 매우 잘 형성이 되어서 이평선 올라타는 이러한 캔들 흐름이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위쪽으로 올라갈 공간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일봉 차트로 보게 되면 한 요 정도가 거의 맥시멈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부분에서 진입해서 먹을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4월달을 기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2주간 이 휴전 기간 동안 기대감이 선반영되어서 이 부분까지 올라온 상태인데 여기서 만약에
크게 안 좋은 소리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출렁임이 크게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상승을 해서 위쪽으로 수익이 난다고 하면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잘못되게 되면 이만치 손실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매하기가 좋지 않은 지역이 되겠죠. 자, 위쪽으로 돌파해서 안착을 할 확률은 아주 극히 작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감을 노릴 수 있는 사람은 이러한 부분에서 진입을 한 사람만이 이것을 노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추격해서 들어간 사람이 이 작은 확률을 노린다는 것은 매매의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분석했다시피 상승할 수 있는 최대 구간까지 상승을 하였습니다. 멤버십 영상에서도 최대 상승 구간 위치에서 저항이 강하게 형성된다고 설명을 드렸었고 변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협상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이 위쪽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미 기대감이 상당 부분 다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 상승 흐름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불발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락은 불가피한 상황이죠. 현재 캔들이 월봉 차트입니다. 앞에서 형성되었던 이 캔들 크기와 거의 같은 크기가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캔들이 거의 완료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위쪽으로 진입하기가 상당히 힘든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월봉 캔들의 상승률을 보게 되면 5.7%가 상승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기간은 4월 12일입니다. 아직도 18일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협의가 불발되면서 윗꼬리가 발생을 하겠죠. 문제는 이 윗꼬리가 다시 음봉으로 전환되느냐, 아니면 이 양봉을 유지한 채 흔들림이 발생하다가 양봉으로 마감이 되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그러면 이 상승 흐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24,000을 기준으로 아래쪽에서 상승했던 부분은 단기 낙폭이 컸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과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24,000 위쪽으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에너지가 들어와야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에너지가 2주간 휴전으로 종전 기대감까지 완전히 들어오면서 큰 폭으로 상승이 있었죠. 하지만 상승 흐름이 가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강한 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살펴보면 4월 말부터 1, 4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실적이 좋게 예상되는 기업들은 빠르게 선반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최근 빅테크의 상승 흐름으로 보게 되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아마존이 되겠고, 그 다음 구글, 메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의 흐름이 되겠죠. 차트를 보게 되면 아마존 강한 상승 흐름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글 또한 상승 흐름이 크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엔비디아도 대부분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이 발표되게 되면 가장 수혜를 입는 것이 반도체 기업이 되겠죠. 그래서 강하게 상승 흐름이 이어가는 것이고, 빅테크 중에서는 현재 아마존과 구글이 아주 좋아 보이는 형세를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반도체 종목 샌디스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 AMD, 브로드컴, 이러한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를 하면서 종전 기대감과 실적 기대감으로 큰 폭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이 종전 기대감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기대감까지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트럼프가 바로 전쟁을 시작하면서 흐름을 초토화시키느냐, 아니면 또 대화로 이어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쟁으로 완전히 막장으로 진행된다면 24,400 이 부분을 이탈할 것이고, 월봉 시가가 있는 이 지역까지 하락할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막장으로 가지 않는다면 24,400 부근에서는 지지 흐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SOXL이나 반도체 관련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을 분할 매수를 하면 되겠죠. 자, 현재 구간에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쟁이라는 악재가 이미 차트에서 선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V자 반등이 일어나면서 저가 매수의 힘을 알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협상이 불발되면서 또다시 지상전 전쟁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얼마나 크게 진행될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트럼프의 탁구가 또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 때문에 1, 4분기 실적이 들어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기대감으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지수의 입장에서는 전쟁 부분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진행이 되느냐, 그리고 그 악재가 24,000원을 지켜주느냐 이탈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을 판단하면 되겠고,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실적 기대감으로 들어온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큰 폭으로 하락할 때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가장 수익을 내는 데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주 장이 열리면 또 새로운 소식이 들리겠죠. 이러한 시황과 차트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면서 움직이는지 계속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제작에 후원을 하신 분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계속해서 좋은 영상을 올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